자, 파트 3 보시겠습니다. 이 파트 3는 20개가 실전 사례입니다. 그리고 파트 4가 이 실전 사례에 필요한 그 법률의 내용을 제가 추려서 뒤에다 맨 뒤에다 파트 4에다 놨기 때문에 파트 4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파트 3 20개는 이번 3번에 걸쳐서 나누어갖고 이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번째 봅니다. 1번 점유의 실전 사례인데 이것은 안동에 있는 그 장례식장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약국을 지어놨습니다. 약국을 지었는데 그 병원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도 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약국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약국이 진입도로가 없는 곳에 지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 6억을 했죠. 전입신고를 18년 12월 18일 날 했죠. 배당 요구를 2021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지금 거시고 배당 요구 신청서 상가 임대차 제출했다 그랬죠. 상가 임대차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넘어가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죠. 근데 자 보십시오. 법이 바뀌어서 이 법은 상가금은 임대차에서 적용한다. 다만 실전에 있다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 넘어가는 상가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법이 2022년 1월 4일 날 바뀐 겁니다. 뭐라고?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1조 2 및 19조의 1항의 단서에 따른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도 적용한다. 어떤 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치세 제8조 소득세법, 법인세법 11개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정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학자 일자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22년 1월 4일 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법이 바뀐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2021년 205 해갖고 여기에 하동군 두곡리에 있는 상가가 토지 면적이 55평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감정가 4,400인데 누가 4,660을 썼죠? 근데 허가가 났는데 미납했습니다. 다시 신권으로 시작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오는데 3,100만 원이 나왔죠. 3,100만 원이 나오는데 허가 났죠. 허가 났는데 미납을 했죠. 미납을 했는데 이게 3차에서 계속 시작했죠. 이 얘기는 낙찰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고 맨 처음에 거는 경매 진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신권을 받았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데서 갖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봤을 때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차까지 떨어져 가지고 얼마까지 떨어졌죠? 1,824만 2천 원까지 떨어진 거를 우리 수강생한테 내가 추천을 해서 1,888만 8,800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걸로 나오고 여기 뭐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항력 없는 걸로 나왔죠. 여기 대항력 없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한산 보증금 초과로 인해서 대항력 아님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권리 분석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여기 미납을 2번 했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잔금을 내러 갔습니다. 갔더니 법원 경매기에 있는 담당자가 이거 6억이 임대차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받았기 때문에 6억에 대항력이 있는데 이거 6억 물어줘야 되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잠금 내도 되겠느냐. 제가 이걸 봤을 때 1,8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수했다면 내가 1,800만 원, 2,000만 원 물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냈어요. 내고 인도명령 신청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했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못해준다. 해갖고 안 된대요 하고 놔둔 겁니다. 내용은 그런 건데 이 물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게끔 되면 이 땅인데 지금 보면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 났죠. 여기 보면 차 그러면 자동차 주차장이라는 뜻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대지구 182제곱미터입니다. 여기 장례식장이 있죠. 여기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고 여기에 약국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이 한 필지 내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약국입니다. 약국 삼성약국으로 되어 있죠. 약국입니다. 여기 앞에 주차장을 이렇게 세워놨죠. 주인이 박영 누구였었는데 김연 누구로 변경이 돼서 팔았죠. 건물은 한 번 바뀐 겁니다. 주인이 건물 지고. 자, 그러면 건축물 현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토지 개발 강의 시간에 이 건축물 현황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745 주차장 본인 소유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도로가 없어도 이 땅 주인과 이 땅 주인이 같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가 주차장이었었죠. 건물을 지었으니까 뭐가 됐죠? 대지가 됐죠. 지목이 다르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분할은 안 되는 게 언제 안 해주냐면은 건물이 있는데 도로가 없으면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땅은 분할을 해줍니다. 잘라달라고. 그럼 분할을 해주는데 그 대신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줍니다. 건물이 있는 땅은 도로가 없으면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은, 건물이 없는 땅은 분할을 해주되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주차장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니까 도로가 없어도 자기 마당을 쓰는 거니까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줬고 지목이 다르니까 분할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법원에다 사업자 등록증 냈죠. 사업자 등록증 냈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서 냈죠. 그러니까 그 집행관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계약서를 써서 냈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배당 요구 했죠.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명령 했을 때 인도명령 왜 안 해주느냐 했더니 이 서류를 준 겁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인도명령 받아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 인도명령 자체를 지각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여기 계약서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죠. 그렇죠? 계약서가 없이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주죠. 그러면 계약서 갖고 사업자 등록증 만들 때 계약서에 도장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찍어주는데 없죠. 지금 세무서 도장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잡으십시오. 여기 계약금이 1억 원이고 중도금이 2억이죠. 근데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한 날이죠. 소방 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되면은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보면 글씨체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자, 제가 이걸 보고 이때들이 웃기는 놈들이나 하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바로 한국에서 냈죠. 뭐라고 냈죠? 현재 보증은 6천만 원이다.
권리신고와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경매 개시 이후 급조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만든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세무서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통상인데 여기는 확정 일자도 받지를 않았다. 소유만으로 6억이라는 것을 제출했다. 다시 말하면 세무서에 도장이 안 찍혀져 있는 계약서.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 등록증은 3천만 원과 4천만 원 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영업을 했어. 근데 경매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보면 조금 있다가 경매가 만약에 진행돼서 그 병원이 개업을 하게끔 되면 여기 혼자서 단독으로 장사하다 보니까 권리금만 해도 몇 천만 원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건을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낙찰 못 받고 새로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문 닫아놓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구는 6억을 어떤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어떻게 지불했는지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말하면 우리 법원에다 제출한 거 말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법원에다 제출한 계약서가 있겠죠. 근데 이걸 내가 보기에는 바꿔쳤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낸 임대차 계약서를 내가 세무서에다가 조회를 해서 그거를 내가 받으려고 한다. 받겠다가 아니라 받으려고 한다. 사실조회 신청서. 실제 얼마인지 폐업신고를 했는지 세무서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연락이 왔어요. 물건 몇 월 며칠 날까지 다 빼주고 명도해 줄 테니까 소취해 주십시오. 2개월 내에 명도하면 돼. 오케이. 언제 갈까? 언제 와? 거기 갔더니 다 빼주시고 열쇠 딱 내주는 거야. 내주니까 바로 동네에다 줘가지고 1,800 주고 낙찰 받아가지고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주고 내가 2, 3년만 기다렸어. 장례식장만 상대로 장사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조만간 그 병원이 경매가 개시돼갖고 한 2, 3년 후에 대시게끔 되면 약국에다 세를 주게끔 되면은 몇 천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고 월세도 몇 백만 원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한 2, 3년만 기다려라. 2, 3년 기다려도 지금 1,800 주고 낙찰, 1,900 주고 낙찰을 받아서 2천만 원을 지금 30만 원 주면 2년, 3년 기다려도 돼, 안 돼? 이런 것이 우리가 특수경매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가장 이런 것이 기본이라 이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했죠? 이게 6억을 내놔야 돼. 경력이 있어. 그러니까 장금 안 냈죠. 장금 안 냈잖아요. 우린 냈잖아요. 저보고 그렇게 모험을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이게 6억짜리가 안 된다는 거는 이게 뻔하고. 아니, 그래. 이거는 안 된다. 딱 보면 되는데, 근데 난 뭐냐면, 1,800 정도니까, 아이, 내가 뭐 손에 내가 2천만 원 물어줄 테니까 밀어붙여.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하면, 왜 자신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죽어, 안 죽어? 그렇게 비행기 타, 안 타? 왜?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적은 확률이 적고 걱정을 하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야. 99% 정도, 98% 정도의 확률만 있어도 밀어붙여 보는 것이 우리 특수경매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일어나서 또 해결하면 또 해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여기까지 오는데, 끝맛을 많이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쓴맛을 안 볼 만큼 알만하니까 나이가 먹었더라. 내가 10년 전에만 이 정도 실력이 됐어도 내가 이렇게 강의하려고 애 안 써도 돼. 진짜로. 이제는 내가 그냥 내가 알던 거 그냥 가르쳐주고 나 이제 은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 내가 제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 알았던 거 다 정리해서 이 책에다 만들어 놓고, 이 책에도 나온 거 있지만은 다음 책, 다음 책에도 보면 희한한 물건 많이 많아요. 진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하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거를 다 어느 정도 띄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추천해주는 물건이 머릿속에 이건 내가 낙찰받으면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한두 달 정도는 내 추천하는 물건을 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추천 물건을 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익히기 시작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정도쯤 됐을 때, 지금 사장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이니까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뭐 빨리 좀 해도 되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아닌 사람은 서두르지 말고 한 1, 2개월에서 2, 3개월을 기다리면서 실전 사례를 한 200여 개를 내가 해주는 걸 다 들어봐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물건이, 돈이 되는 물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